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5강의 4번 지문을 가볍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요, 우리가 중세 유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현대 과학의 태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봤을 때 이 중세 문화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정교했었던 문화를 보여준다라는 점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지문인데요. 그것에 대한 예로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인 그 알버투스 매그너스라는 사람이 실험실에 로봇을 가지고 있었다는, 물론 출처불명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실험실에 로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 시기에 과학이 물론 굉장히 아주 미개한 수준, 원시적인 수준이고 정성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성분을 밝혀내는데 주력하는 수준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계에 대한 관심이 꽤나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중세 유럽이다 라는 식으로 이 지문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면요. 우리가 중세 유럽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경향이 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 in terms of는 모르는 학생들은 빨리 외우세요. 뭐뭐의 관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의 관점에서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primary라는 부사, 형용사 두 개 지금 고르라는 건데요. 주로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이러한 측면에서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보다는 부사로 처리를 해주셔야 맞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여러 가지 중세의 건축물들 남아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중세의 문학 작품이라든지 어떤 철학적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라는 뜻인데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오브 전치사에 이 importance라는 명사가 붙은 패턴이죠. 이제 정리를 좀 해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자주 보일 건데요. 가치로운 것은 혹은 흥미로운 점은 혹은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면 아마 해석이 될 거고요. 여기 앞에 이지동사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importance라는 명사를 important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얘가 형용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equal이라는 형용사도 부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주격보어가 지금 나왔죠. 자, 그런데 그 사실의 내용이 뭐냐면 중세 문화가 기계적으로 매우 정교했던 문화이다 라는 사실이다 라는 얘기니까요. 여기 앞에 있는 그 팩트 명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절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격절, 대절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현대 과학의 태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히 똑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세 문화가 기계적으로 매우 정교했던 문화였다라는 사실이다. 물론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동사구에는 부정어 표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부절에 들어가는 이 주어의 부정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넣어줘야 한다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입니다. 리틀이 들어가서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또 하나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오늘날 좀처럼 남아있지 않은 것은 바로 그때 사용했던 이 기계들이거든요. 좀 이상하시죠, 여러분? 이상하셔야 돼요. 내용상 그 당시 사용했던 기계가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개가 돼야 되는 여기가 지금 가산명사거든요. 그렇다면 few를 써야 되는데 왜 little을 썼지?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고요. 쌤도 문제를 만들 때 그런 의문이 들어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문법 패턴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여기에 하나 있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뒤에 가산명사가 오면 그것을 가산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수량 형용사나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리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암기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인 알베르투스 매그너스는 자기의 실험실에 로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해부 동사를 한번 활용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동사 시제인 현재와 그가 로봇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 시기는 분명히 시기가 다르죠. 그럴 때는 이 투부정사 뒤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단순 시제를 쓰는 게 아니고요. have pp라는 완료 시제를 표현해서 지금 동사와 투부정사 구에 표시되고 있는 이 동작의 시제가 차이가 있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have를 원형으로 걸어주셔야 되고요.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동사, 본동사 have죠. 이것을 pp 형태로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셔야 현재 루머가 돌고 있는 것과 그가 로봇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시 차이가 있구나. 로봇을 가지고 있었던 게 현재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로봇이요. 팔도 올릴 수 있었고 인사도 할 수 있었던 로봇이랍니다. 선행사 라보라토리로 걸으시면 안 돼요. 로봇으로 가져가서 걸으셔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한 그런 얘기기는 하나 그 당시 과학의 수준이 매우 원시적이면서도 정성적인 데에 국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현대 과학의 어떤 태동이라는 관점에서 중세 문화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14세기가 시작될 무렵 이 기계로 가는 시계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자, 그렇다면 이 동사에 보어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다. 자, 무엇이 분명하다. 다양한 기계가 있었다. 자, 대다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인 건 지금 기계거든요. 상당히 다양한 기계가 있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수일치를 이 머신스에 해서 복수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쌤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요, 여러분 단수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부분 있죠. 여기에 기계 중에 남은 것이 거의 없다. 기계가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건데도 가산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리틀을 적었다. 가산명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워주로 받았다. 이 두 가지 정도는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면 지문에 원래 있었던 거대로 기억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수도원에서 사용하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그 알람, 그리고 돌아가는 기계를 이용해서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 장치, 그리고 천문학 내지는 기상과 관련해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장비로부터 시작해서 괴종시계나 혹은 타종시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기계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 from A to B 구분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얼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